자, 1,000만 원 벌었는데 집을 급히 내다 팔았대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단기 양도세율 60% 70%거든요. 여기 이제 복비 이런 것들 부대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거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기사를 하나 작성하셨어요. 저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충청북도 단타 거래 비율이 7.9%로 전국 최고래요. 집값 하락세에 전국 평균은 3.7%에 그치고 1,000만 원대 차익만 보고 되파는 사례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왔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죠. 자, 보시면 올해 1월 전국에서 주택 구입 1년도 안 돼서 되파는 초단타, 이게 정말 단기 거래인 거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청북도라는 거지. 이번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제가 아직 안 올렸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면은 수도권 조금 올랐고요. 비수도권 다 내놓는데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쪽이 충청도, 대전, 세종 그쪽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초단타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연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초단타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낮아진 초단타 거래 비중을 봤더니 매도인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 7.9%였다. 이때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 등인데 1년 이하, 즉 보유기간이 1년 안 되면 양도세율이 얼마 되는 거죠? 무려 70%입니다. 지방소득세 붙이면 77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작성하신 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1,000만 원 벌었다. 내 세금 떼고 나면은 770만 원이니까 230 남는 거죠. 여기에 복비 같은 거 빼면 아예 안 남을 거 마이너스일 건데 도대체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저는 이유 알 것 같다니까. 자, 충북 다음에 인천 6.3, 전라남도 5.2, 강원도 광주 4.9, 충남 4.7,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서울 경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단타 거래 비율은 빠르게 낮아졌다는 거죠. 작년 1월 6.4에서 같은 해 5월 7.3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3%까지 급락했다. 자, 그래서 매수 수요도 줄었고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도 되고 고금리 기조가 보이니까 이자 부담에 집을 싸게 내놓는 손절매 사례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투자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충북 내에서는 1,000만 원대 차익만 얻고 매도하는 사례가 있다라는데 여러 가지 중개 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차익은 수백만 원 안 나온다니까. 770에 뜯기니까. 그래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청주 가경 아이파크. 뭐 익숙한 이름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4억 1,000만 원에 팔렸는데 11개월 이후 불과 1,000만 원 높은 가격에 집주인이 바뀐 것이다. 그게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청주 청원구의 한신 더 휴 센트럴파크 되게 익숙하다 그죠? 전용 84도 1월 4억 7,700만 원에 팔렸는데 4억 6천에 샀다가 이제 불과 1,700 정도 올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70이고요. 1년에서 2년 60이고요. 2년 넘어야 기본세율이죠.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넘으면 60, 등기 칠 때까지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정부에서 1년 미만 45, 그리고 1년 넘으면 기본세율을 하려고 바꾸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라이브 하는 날이 4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에서 협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은 이 세율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뭔가 자산 관리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거 별이 5개자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장수 돌친 데는 아니에요. 자, 내가 개인 이름으로 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 좀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내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주거용을 샀다.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내가 주거용 주택을 사가지고 사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인데 이걸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매매사업자가 돼버려요. 사업소득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 사업소득 매매사업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하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런데 매매사업자가 돼서 사업소득이 되면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곧바로 과표에 따른 세율이 6에서 45%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양도세 기본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내가 2년을 묵혀놨다 팔아야 6에서 45인데 안 그러면 60, 70.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6에서 45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충북에서 왜 단타를 쳤는지 이해돼요? 1억이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35%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비 빼버리면 24% 적용될 수 있고 77%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선 결과를 보니까 만약에 충북, 청주 같은 지역도 이제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린다. 그럼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도 비교과세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자, 내가 개인 이름으로 비주거용 토지나 상가를 샀다. 상가에 뭐가 상가? 상가에서 내가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VAT 부가가치세 붙여야 돼요. 내가 상가를 사고 팔았다. 그냥 양도소득세입니다. 어쩌다 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번호에 대해서 VAT 하셔야 되고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았다. 그럼 이거 매매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용에 대해서 임대소득 법인세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것도 법인세입니다. 추가법인세 20%가 붙어버립니다. 내가 법인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샀다.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그냥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법인세 여기는 양도세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예요. 이 표 가지고 한 5시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5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양도세부터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까지 다 마스터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에 있는 기사는 너무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작성하신 분이 내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남는 게 없을 텐데, 하지만 이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여전히 60%, 70% 높고 당분간 개정이 될 여지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나온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것 같다. 소위 말해서 단타를 치는.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싸게 사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공매하고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매하고 개인 매매 사업자 두 개를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살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는 지금 위험해. 그런데 매매 사업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비교과세, 특히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이제 유명무실 돼버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나는 정말 매매업에 열심히 해서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남기고 싶다. 그 자체로 내가 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있는 주택수가 작아야 돼요. 내가 주택이 한 세 채 정도 있다. 매매 사업종을 하나 샀다. 사는 순간 12%입니다.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단기간에 1년, 2년 미만에 뭔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택이 3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하려면 없애야죠. 지금 취득세 중과 풀리겠어요? 오늘 총선 결과 나온 날이라니까? 출구조사? 그럼 팔겠죠? 그럼 내가 서울 하나, 지방 2개 있어요. 뭐부터 팔 거예요? 지방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똘똘이 하나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똘똘이 하나 선호 현상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 지금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걸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중과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주택수를 줄이면 되니까. 그런데 비교과세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 묶이는 순간 그냥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시죠. 헤드라인만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연관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계속해서 편하게 정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